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벌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게 극한까지 시도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이 간단한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이니까요. 제가 수시로 말하는 깜냥,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햄최 몇입니다. 당신은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꽉 찰 때까지 햄버거만 먹는 경우는 드무니까. 자기가 햄버거를 몇 개 먹는지 알려면 그래도 최소 3번 정도는 꾸역꾸역 먹어봤어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깜냥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벌 깜냥인지 알려면 햄버거를 위에 꽉꽉 넣듯이 돈 버는 것에 최대한 쏟아봐야 돼요. 회사 같은 곳에서 주는 최소치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다른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극한까지 벌어봤어야 그 깜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햄버거를 5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자본주의 깜냥은 월 5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목표와 깜냥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 목표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목표로 잡진 않잖아요. 나는 작년에 2천 버는 게 목표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난 내년에 2천을 벌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목표로 삼는데 기준이 없으면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잘 살았나요? 이거에 대답하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GDP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려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살 건가요? 에 대한 대답을 잘 하려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잘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오늘 설정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장밖에 안 다녔는데 목표가 100억 모으는 거야, 1000억 모으는 거야, 이런 거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깜냥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허황된 꿈을 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목표를 제대로 못 세우니까 제대로 된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잡고 그거에 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단 깜냥에 맞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깜냥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스킬 하나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해도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깜냥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깜냥도 모른 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괜히 이것저것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고 사기당하고 그런 거죠. 깜냥은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좀 비슷해요. 이런 말 쓰잖아요. 햄최 몇, 햄버거 최고 몇 개. 이게 깜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햄버거를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 대답할 수 있죠. 저는 뭐 2개, 3개.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자본주의에서 얼마를 벌 깜냥이에요?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시도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벌었으면 나도 똑같이 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줄 알아.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학교 교육을 똑같이 받아도 성적이 다 다르다는 거. 그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종합한 걸 깜냥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기준으로는 한 2개 정도 먹거든요. 만약에 좀 무리하게 먹는다면 한 3개 정도 먹고, 이게 깜냥입니다. 세상에 깜냥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이 먹는 것만 비교해도? 뭐 1g, 100g 차이 뭐 이렇게 비교하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위가 딱 차는 그 느낌이 100%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깜냥도 모두가 다르고 그거를 내가 측정하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연봉 협상하는 거, 인센티브 받는 거 정도로 해서만 깜냥 측정을 하는 건데 이미 위가 막혀 있어서 그 깜냥 측정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한테 일은 가장 많이 시키고 돈은 최대한 적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깜냥에 비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틀에서 벗어나 붕어빵 장사를 하든 뭐라든 좀 자립적으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에서 수익 깜냥을 확인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깜냥 테스트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엠스타트업에서 월 1000만 원 넘긴 사람이 30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월 1000만 원을 딱 넘기자마자 명품 같은 걸 산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깜냥이 진짜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도 자기가 되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한 달에 무조건 5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기분이 좋을까요? 스스로 결핍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는 무조건 5천 이상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엄청 기분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런 걸로 비유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6강에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엄청 기뻐하죠. 너무 잘한다 그러고. 왜냐면 16강에 올라간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브라질이나 독일이 16강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좋아할까요? 환호하고? 아니죠. 걔네들은 못 올라가면 욕먹죠. 왜? 자기 깜냥이 우승 후보니까. 그게 깜냥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 버는 거에 만족하면 16강 인생인 거고, 내가 우승할 깜냥이면 16강에서 만족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수익에. 이 깜냥을 파악하지 못하면 평생 그냥 적당히 살게 돼요. 그리고 내 깜냥을 키워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이 영상 이후부터는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대부분이 제가 만났을 때 거의 자기 회사 욕을 해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사업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깜냥은 그 회사가 딱이거나 오히려 그 회사가 좀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않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사람이 회사에서 200만 받고 있다고 하면 조금도 시간을 뺏기지 않고 바로 나오겠죠. 본인 깜냥을 그렇게 믿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회사원들은. 그게 최대 수익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수익을 받는다면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 깜냥을 맞게 자기 깜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잡는 것, 이게 순서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일 건데, 깜냥을 파악한 목표 설정입니다. 자기 깜냥에 맞는 목표를 어떻게 잡냐.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는 뭐 엄청 많이 벌 거야, 막 100억 벌 거야, 1000억 벌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목표란 거는 무조건 이뤘을 때 그 목표라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뤄야 다음 스텝을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저는 지금 가장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적확하게 내 깜냥의 한계치의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루고 그거에 만족하고 또 다음 성장하는 거. 저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자기 깜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믿어야 되고.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10m는 긴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이게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짧고 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리걸음을 하고 10m를 걸어가면 그 10m는 결코 짧지 않을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카를 타고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고 10m가 남아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꺾어야 되거든요. 10m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없이 거의 주행하고 있을 때 그 정도로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지금 오리걸음 상태인지를 알고 나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맞는 목표를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스스로 자립적으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번 달 목표는 한 개 판매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 목표를 막 이번 달에 나 뭐 3천 벌 거야, 5천 벌 거야 이러면 계속 그냥 본인과의 약속을 어기니까 평생 목표란 거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한 개를 목표로 했는데 보름 만에 한 개가 팔렸어. 그럼 그 다음 목표를 또 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순수익 100만 원. 근데 그게 좀 더 빨리 이뤘어. 그럼 또 다음 목표. 내가 쓸 돈 다 쓰고 용돈까지 쓰고 통신비, 교통비 다 쓰고 한 달 순수익을 500 남기는 거. 이렇게 목표를 한다는 거죠. 그걸 또 이루면 또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엔 2천, 5천, 1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목표 설정이나 그걸 이뤄가는 방식을 대부분 사람들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허세 부리려고 나는 한 달에 1억 벌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부적인 그런 목표들이 하나도 짜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축구선수 호날두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엄청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도 첫 골이 있었을 거라고. 그거를 목표하는 게 초라하거나 창피한 게 아니죠. 누구나 첫 골을 넣는 시점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첫 골을 목표로 하는 건 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개를 판 사람은 하루에 10개까지 무조건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목표를 올리면서 깜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네 번째로 자기 깜냥이 간장종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깜냥을 키워야 될 때, 급성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대부분 자본주의에서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간장종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냥이 애초부터 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약간 유전자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인데 되게 지독하고 막 되게 총명한 사람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의 보통 사람들은 진짜 깜냥이 작다고 요만해요. 그 상태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결핍과 보상입니다. 아까 제가 햄채몇이라고 했잖아요.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을 수 있나? 그거를 자최월이라고 해볼게요. 자본주의에서 최고 월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 얼마나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실제 수익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그 수치를 얘기하면 저는 월에 1.5에서 한 2억 정도가 제 깜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물론 벌 때도 있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벌면 뭐 좀 잘 벌었다는 기분이 저도 만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벌면 좀 내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깜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결핍과 보상을 이용해서 이 깜냥을 키우는 건데, 햄버거로 아까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어나가면 점심을 12시에 먹은 사람이 3시에 햄버거를 먹게 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평소 먹는 것보다? 적게 먹겠죠? 그 사람보다 24시간 굶고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이게 결핍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액션,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많은 그런 인내, 뭐 참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능력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핍을 강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결핍을 왜 강조하냐 이러는데, 본인 상황을 마이너스로 봐야 본전 심리가 생겨서 내가 막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배고프지 않을 때보다 배고플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금 상태를 자본주의에서 배고픈 상태로 둬야 돼요. 지금 회사 다니고 뭐 한 달에 뭐 500 벌고 이런 거를 만족 상태로 두면 뭔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한 달에 3천, 4천을 당연히 벌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마인드가 생겨야 그 결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핍을 강조했냐면, 저는 한 달에 5천을 못 벌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를 벌어야 좀 더 내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씀씀이가 좀 짠돌이어서 항상 버는 돈의 10분의 1만 쓰거든요. 그래서 5천 정도를 벌면 500 정도를 그래도 가족들한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벌어야 미래도 보장되면서 지금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일하시는 게 되게 저는 싫었는데,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세뇌 걸고 최면 걸었고
벌어가지고 한 달에 5천을 벌지 못했을 때 한 3천 벌었을 때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 5천을 못 벌지 나는? 병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깜냥이 5천이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되게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신 경우라서 그러면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청소나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해요. 그 안 좋은 대우 받았던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아 못난 아들 만나서 우리 부모님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술 먹고 PC방 다닌 나 같은 놈은 5천 못 벌면 죽는 게 더 낫겠네. 못 벌면 죽자 1년 뒤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이 아예 무너지죠. 뭐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이런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고 관여도가 낮아지고 무조건 5천을 벌기 위한 행동들만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결핍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배고프게 만드는 거죠. 햄버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두 번째는 보상인데요. 자, 저는 끼케야 햄버거 3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5개를 먹으면 누가 저한테 10억을 준대요. 이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다 먹을걸요? 2개만 더 먹으면 10억 준다고 하면? 자본주의에서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로 즉각적인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거를 다 끝내면 나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작은 보상이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보상은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끝낼 양을 측정한 다음에 그걸 4시간 안에 하려고 하고 그걸 못했을 때는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말랐었거든요. 60kg 때였었는데 계속 이제 뭔가 먹고 약속 전에 그런 거를 일을 잡아놓고 못하면 못 나가는 거니까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처리를 다 하려고 되게 집중력이 키워졌던 거죠. 그렇게 하면 급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결핍과 보상을 잘 이용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굵직하게 보상을 많이 했던 거는 예를 들어 수익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면 저한테 뭐 이제 차를 선물한다거나 혹은 집을 옮긴다거나 혹은 뭐 가족들한테 맛있는 걸 산다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보상을 했었죠. 너무 성장만 하면 정신병 걸리거든요. 적절한 보상을 자신한테 주어줘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어떤 맷집이 생겨요. 쭉 성장할 수 있는. 결국에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깜냥인 거거든요. 본인이 키울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은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고 힘든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지치지 않으려면 적절히 결핍과 보상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 설정부터 안 되면 사실 많이 벌어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은 못 벌어도 뭐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건지 뭐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이나 강연 같은 거에서 당신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뭐 지금 당상을 즐기세요 같은 말에도 현혹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노후는 이미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목적은.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경제력을 쌓아나가는 거는 되게 효율적이고 옳은 행위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막 위로하는 거는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인데 요즘에 40살까지만 돈을 벌고 나머지 60년을 놀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사실 35세까지긴 했는데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태양을 향해 던졌으니까 달이라도 도착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목표가 조금 과했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저는 그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어릴 때 용돈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일주일에 뭐 5만원, 10만원 좀 부잣집 살았던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원 뭐 이렇게도 받았을 텐데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용돈 받았을 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주는 돈, 그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주는 돈 안에서 알콩달콩 소비하는 재미도 있었고 제 목표는 사실 그 용돈 받는 삶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제 깜냥에 맞게 제가 1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1억 5천에 맞게 용돈 받는 삶이면 한 달에 300억짜리 건물을 제가 사서 대출이자 없이 월세가 1억 5천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딱 거기서부터 제 삶은 아예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죠.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제 깜냥만큼의 돈이 나오니까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젊었을 때 좀 더 고생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뭐 평생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그냥 돈 걱정하면서 일하면서 살 사람들은 지금 조금씩 욜로 하면서 즐겨도 되죠. 명품 같은 거 사도 되고. 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노스페이스나 스톤 아일랜드 이런 걸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 티도 저는 좋은데 만원짜리인데 왜 스톤 아일랜드 4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선물 받아서 입은 적도 있지만 제 돈으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나는 평생 용돈 받고 살고 싶은데 중간중간 애매하게 해소해버리면 그 용돈 받는 삶이 점점 딜레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좀 위험해진 게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접어들고 있고 게다가 나이가 이제 평균 연령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해야 되는 나이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게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좀 과시하려고 그렇게 사는 삶은 저는 30이 됐던 40이 됐던 50이 됐던 딱 내가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용돈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놓고 용돈 받으면서 살자가 전 좀 더 현명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깜냥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지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핍과 보상을 잘 순간순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깜냥을 잘 파악한 올바른 목표 설정이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표와 깜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사람입니까?